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49.5원을 터치하면서 연고점을 다시 썼습니다. 미정부 셧다운 우려도 커지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불확실성 장세 속 경기 방어주로 대표되는 음식료주들이 약진하는 모습이었죠. 네, 3분기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농심이 5% 가까운 강세를 보였고요. CJ 제일제당, 삼양식품, 오리온 등 주요 식품주들이 동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더욱 경계감이 커진 하루였는데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올해 투자자들을 가장 환호시켰던 2차 전지, 연말로 갈수록 투자자들을 가장 불안하게 하고 있는 섹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따른 악재에 둘러싸여서 현재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리튬값 하락, 테슬라 중국 판매 감소입니다. 양극재 판매 가격에 선행을 하는 리튬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톤당 7만 달러에 달했던 수산화 리튬의 평균 가격이 올해 3분기 3만 2천 달러 수준으로 5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9월 들어서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2차 전지주의 하반기 실적 우려가 더욱 커지는 모습인데요. 오늘 종목별로 흐름은 어땠나요? 네, 에코프로가 3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서며 1% 가까운 강세를 보였지만 에코프로 BM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25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이외에도 포스코홀딩스, 금양 등 오늘도 대부분 종목들이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2차 전지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대기업 참전, 환골 탈퇴, 테슬라 보십니다. 테슬라가 AI 학습으로 더욱 진화된 옵티머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카메라와 AI만으로 스스로 물건을 분류하고 이동을 하면서 요가까지 하는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삼성도 다가오는 11월 웨어러블 로봇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하나와 LG도 로봇 사업 행보에 속도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모멘텀에 이어서 로봇 업계로 호재가 이어지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 오늘 로봇주들은 종목별 흐름 어땠나요? 네, 두산 로보틱스 IPO 훈풍에 들썩이던 로봇주, 9월 중순 이후 숨고르기에 돌입하며 종목별 차별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우세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약보합에 마감한 가운데 유로메카는 5% 가까운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차기 주도주로 주목받고 있는 로봇주, 종목별 모멘텀에 따라 차별화 전략 잘 세워 가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2차 전지와 로봇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에코프로 BM과 금양,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스타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리튬값 하락, 테슬라 중국 판매 감소입니다. 2차 전지주의 탈출구는 보이지 않고 악재 무게는 점차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고 테슬라가 중국 판매에 이제 부진을 좀 보이면서 하반기에 성장 훼손 요인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좀 저희가 이익에 대한 기대치를 어느 정도 좀 낮춰야 하는 구간일지 홍희진 파트너께 들어볼까요? 자, 일단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우리 셀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좀 좋지 않았죠. 근데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고, 그다음에 지금 1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중요한 거는 실적이 안 좋았는데 주가가 최근에 7월 달에 특히 이제 많이 올라갔던 구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 되면서 실적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상당히 좀 커진 모습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리튬 가격이 빠지면 국내 업체들, 그러니까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판가가 좀 낮아지게 되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악재 요인이 있다 보니까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판가를 보니까 3분기 양극재 수출 가격이 전 분기보다 한 15% 정도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좀 반도체 가격이 빠지는 것과 비슷한 어떤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년비로 비교해 봤을 때는 13% 하락이 좀 됐다. 이렇게 되면 가격은 떨어지니까 판매량이 늘어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태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판매량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마진이 축소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증권사 어떤 전망치들이 계속적으로 좀 수정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예상 영업이익이 많게는 20에서 30% 정도까지도 하향되는 이제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올해 컨센 대비는 조금씩은 하향된다. 다만 이게 3분기의 어떤 실적 추이는 조금 더 하향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흐름들이 좀 발생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차 전지주는 이제 성장에 기대서 이제 올라가는 대표적인 주식이다 보니까 뭐 신규 수주나 투자 모멘텀이 현재까지는 주가를 견인을 해 왔었는데, 뭐 연내 수주라던가 아니면 투자 측면에서 좀 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요소는 없을지 이성우 이사께 여쭤볼까요? 우리가 매출과 이익이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최적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증설을 통해서 매출 볼륨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거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배터리 소재 업체 같은 경우는 셀 업체, 완성차 쪽으로 가격 전가가 가능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 같은 경우가 원재재가 올라갔을 때 전가를 하면서 좋아지는 실적의 구조예요. 그런데 지금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판가가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가깝게는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고, 지금의 판가가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눈으로 보이는 1분기 실적까지는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4분기 때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판가가 3분기 대비해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볼륨으로 커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때부터 주가 상승이 시작됐거든요. 이 부분을 대입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첫 번째로는 판가가 돌아서는, 즉 원자재 가격이 턴을 하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지금 빠진 판가를 매출 볼륨으로 커버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속적인 경고음이 발생하고 있는 2차 전지주, 오늘은 에코프로비엠과 금양 이 두 종목을 매도의 기술에 올려봤습니다. 자, 모두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과연 바닥일지, 지금 두 분께서는 이제 두 종목 모두 고사인을 주셨는데 에코프로비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급락이 나왔고 오늘도 2%대의 하락으로 좀 아쉽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성 이사께 먼저 여쭤볼까요? 우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30조 이하에는 밸류 매력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죠.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가 4.5%를 넘어가는 상황. 그다음에 실제 업황 안에서 이게 앞단의 완성차 같은 경우는 뭐 2025년, 2030년 이 구간 안에서 계속 성장이 나오는 구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 파고 같은 경우는 특히 민감하게 가격 지표에 따라 반응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지금 측면은 밸류 매력은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 두 가지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홍혜진 파트너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어제 테슬라 쇼크에 또 유진투자증권의 매도 리포트가 커지면서 조정폭이 컸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양극재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판가 하락에 따라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지금 전망을 하면서 지금 가격이 여전히 비싸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그럼 어느 정도의 이익률 감소를 좀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파트너님?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익률이 정확하게 몇 프로냐라는 걸 확정짓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같긴 한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매출액이 증가는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진투자증권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세게 지금 리포트가 나왔고 사실 매도 의견이 잘 안 나오죠. 우리가 지금 하향이 되면 리포트가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이 되면 아, 매도가 됐구나라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도 리포트가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충격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덜 시장보다는 그렇게 약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빠지긴 빠졌지만 영향력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매출액은 한 2조 원 정도 좀 증가가 될 거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800억 정도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진이 좀 줄어들 거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삼성증권에서도 이제 그게 하나가 나왔는데 리포트가 하나가 좀 나왔는데 비슷하게 매출은 한 2조 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여기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것 같아요. 700억 정도 3분기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좀 전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 매출액이 늘어나는데 이익률이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측면들이 결국 리튬의 하락과 좀 영향이 있고 판가 인하의 그 압력이 점진적으로 커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양극재 판가라는 건 리튬 가격이 한 2, 3개월 정도 후행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탄산 리튬의 가격 같은 경우는 2021년도 9월 이후에 최저치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지금 거의 한 4분의 1 토막 정도 나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많이 빠져 있다라는 거 확실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돌아서고 나서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악재가 나왔을 때 안 밀리는 흐름, 그다음에 호재가 나왔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한되는 모습, 이런 쪽에서 좀 뭔가 변곡이 좀 나타날 수 있는데 현재 에코프로비엠의 흐름은 좀 민감한 흐름들이 여전히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코프로비엠뿐만 아니라 2차 전지주의 실적 회복 여부를 이제 미국 시장의 전기차 판매 성장 속도에 달렸다라는 분석이 지금 많은데 그러면 이제 미국의 전기차 판매 추이가 어떤지 좀 들어보고 또 앞으로 좀 미국 시장이 에코프로비엠을 끌어줄 수 있는 돌파구가 되어줄 수 있을지 이 부분까지 한번 여쭤볼까요? 미국의 2분기 전기차 판매는 29만 5,255대였습니다. 이 수치가 많다 적다를 따져보기보다 우선은 우리가 분기보다 증액이 나왔는지 여부를 먼저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고 가는 리드가 누군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분기보다는 14% 증가를 했고요.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가 시장 점유율을 36% 차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나라의 양극재 업체에 대입을 해보면 어느 업체 같은 경우가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서 거기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 수혜를 본다 이 시각보다 전체적인 시장 볼륨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에 더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전기차 관련된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실제 2차 전지 셀 소재 같은 경우가 공급보다 수요 같은 경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있는데 우리가 IT 쪽도 그렇고 배터리 쪽도 그렇고 시장의 전체적인 시장 안에서 파이가 30% 침투율 이하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현상이 주기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큰 의미는 없는 상황이고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실제 재고 같은 경우 이슈 같은 경우는 해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어제 매도 리포트를 제시한 유진투자증권 목표가를 지금 20만 원으로 현재 주가와 지금 30% 가량의 이제 갭이 좀 있고요. 오늘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28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보유하신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아니면 그냥 장기간으로 끌고 가야 할지 이런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지 홍유진 파트너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제가 고사인을 아까 좀 드렸는데 일단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워낙 좀 좋기 때문이다라는 부분도 우리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수가 올라오게 될 수 있는 위치다라고 좀 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수가 과도하게 빠졌으면 바운딩이라는 게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그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과연 힘이 좋을 거냐 약할 거냐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에코프로비엠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같이 반등을 좀 해줬는데 요 최근의 흐름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비엠의 탄력이 조금 저조한 모습이죠. 근데 이제 지금 모든 어떤 보조 지표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조금 과하지 않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근데 예전에 나는 비싸게 사신 분과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의 전략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이 조금 저는 답답한 요인들도 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1차적으로는 21선에 대한 안착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29만 원 라인에 대한 어떤
어떤 돌파, 좀 시원한 어떤 돌파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당장으로서는 뭔가 명확하게 호재가 좀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 반등의 강도를 우리가 좀 보면서 목표치를 좀 상향한다거나 그런 전략이 좀 지금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RSI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초 1월 달에 만들어졌던 RSI 최저치로 좀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많이 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RSI가 지금 최저점을 찍고 나서 바운딩이 조금 세게 들어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의 위치는 부담스럽진 않지만 매수 강도가 얼마만큼 들어올 거냐, 이제 이 부분들은 저는 조금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긴 하지만 얼마만큼의 힘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올라주는가를 좀 보면서 2차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금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좁은 박스권 내에서 지금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고 오늘도 이제 상승을 좀 켜나 싶었는데 역시나 금양도 밀렸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다 이제 고사인이 들어왔는데 이성희 이사께 먼저 여쭤볼게요. 금양은 이제 오늘 뭐 1.7% 정도 좀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우리가 시가총액이 한 6조 8천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밸류를 논하기보다 최근에 시장이 빠지는데 우선은 박스권 하단을 지키는 흐름입니다. 그렇다 보니 박스권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를 말씀드리게 됐고요. 만약에 이 박스권 하단이 이탈하고 평균적으로 한 5거래일 정도의 거래량 이상의 거래가 터진다라고 하면 그때 같은 경우는 좀 매도 대응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결론은 박스권 플레이 이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홍혜진 파트너께서도 지금 고사인을 주셨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 관련주로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올해 초에는 이제 24,000원대였던 주가가 현재는 이제 118,000원대로 거의 12만 원에 지금 근접을 하고 있는데, 실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에 뭐 공장 설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면서 또 기대감을 키웠었습니다. 자, 리튬 가격 하락세 앞으로 좀 금양의 사업 행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리튬 가격이 빠지면 금양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공장을 짓고 2025년도부터 가동이 예정이 좀 돼 있고 공시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투자 금액 한 6,100억 정도로 지금 확정이 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장을 짓고 그 공장을 좀 가동을 시켜보고 그 뒤에 어떤 마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할 요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지금 리튬 가격이 빠진다 그래갖고 아니면 오른다 그래갖고 이거를 단정지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금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는 건 당연히 그동안의 어떤 콩고 광산이라든지 몽골 광산이라든지 리튬 광산이겠죠. 여기에 어떤 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수익 구조,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벌어들이는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감으로 좀 작용한 측면이 있는데 확실하게 근데 지금 공장 증설에도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리튬 가격이 빠지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좀 밀리게 된다면 당연히 연동돼서 흐름이 조금 부진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흐름이 가장 그나마 양호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은 좀 좋긴 한데 이번에 아까 에코프로비엠 말씀드렸다시피 반등 구간에 좀 놓여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반등이 강한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5일선, 21선, 61선에 거의 이제 엇비슷하게 좀 걸려 있는데 금양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꾸준하게 지금 좀 탄력적으로 올라온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7월에 그 랠리 끝자락에 들어가신 분들만 아니라고 하면은 뭐 아직 다 수익 구간이실 테고 나는 뭐 장기적으로 좀 믿고 기다리겠다라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여기서 좀 일부는 수익 실현을 하면서 수익을 어느 정도 지키는 전략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홀딩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좀 봐야 할지 지금 보유자들 어떤 전략을 좀 짜 나가야 된다라고 보실까요, 이사님? 앞에 언급 드린 것처럼 제가 이 종목을 매매한다고 하면은 박스권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대입을 해봤을 때 상단은 한 15만 원 정도. 그렇다 보니까 박스권 상단 같은 경우에 도달을 했을 때는 비중을 좀 줄여주는 그런 식의 대응을 열어두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로봇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도 언제 현실화되나 싶었는데 이제는 뭐 테슬라가 그 진화된 옵티머스의 영상을 공개를 하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연내 보행 보조 로봇 1호의 제품 상용화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삼성뿐 아니라 뭐 두산이나 LG, 뭐 환화 이런 뭐 대기업들의 로봇 사업도 지금 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인데 로봇주가 다시금 그 4분기의 주도주로 자리를 좀 잡게 될까요, 파트너님?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로봇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상 주도주 역할을 저는 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더 갈 거냐 못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질문 주신 거라면 일단 네.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수가 무시되면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나 뭐 SPG라든지 다른 로봇주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이제 9월 초의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8월 말에서. 근데 이제 지수가 꺾이니까 고점 대비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밀려왔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장성은 있지만 당연히 지수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균형 우리가 좀 잘 맞추면서 매매 좀 활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주도주권의 안에 놓고 보셔야 될 섹터는 좀 분명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슈가 또 하반기 로봇주 랠리의 트리거가 이제 계속해서 좀 기대가 되었던 그 부분인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시너지를 내고 있고 LG전자는 로보스타를 중심으로 가정과 이제 상업용 로봇에 공을 들이고 있고 뭐 한화 같은 경우는 또 한화 로보틱스 출범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이렇게 뭐 로봇 업계가 M&A 이슈로 좀 끊이지 않는 모멘텀이 계속해서 작동이 되고 있는데 뭐 대기업의 로봇 사업 행보, 뭐 M&A 이슈 이 두 이슈 가운데서 저희가 어느 쪽에 초점을 두고 전략을 활용하는 게 좀 더 현명하다고 보세요, 이사님? 우선은 그 로봇주가 본격적인 시세가 난 게 삼성그룹 같은 경우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하면서 본 시세가 나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때 시가총액 1조 도달을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왔을 때 로봇과 관련된 부분은 뭐 ETF 출시,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 안에서 파이가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시가총액 3조까지 또 도달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수급적인 요소까지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에서 판단을 해보면 그러면 대기업의 추가 투자가 어디로 단행될 수 있느냐 가깝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뭐 협동 로봇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서 핵심 부품 같은 경우 뭐 감속기 이쪽 추이 같은 경우가 연속될 수 있다라는 점이겠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로봇 관련해서도 파이가 지금보다 한 40% 이상 더 시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4분기 주도주에 이제 강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로봇주 가운데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스타를 올리고 두 분의 사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다 곧 사인이 들어왔어요. 시장이 이제 너무 밀리다 보니까 오늘 로봇주들이 힘을 내다가 또 같이 좀 밀렸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에 신고가를 기록한 후로 아래로 방향을 전환을 했고 오늘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17만 원대를 넘어섰다가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자, 홍혜진 파트너께 먼저 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단은 고사인을 제가 드린 이유는요. 사실 지금 성장주도 일부 우리가 좀 보셔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긴축의 필요성이 좀 증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성장주의 어떤 밸류 부담이 좀 커진 것들, 그다음에 그동안에 너무 흐름이 강했던 것들은 오히려 이제 매도가 좀 빠르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테슬라에서도 보셨겠지만 사실상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의 어떤 성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산업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커피숍에 가도 키오스크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인 제품이라든지 로봇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 점진적으로 스며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대감 요인들은 저는 아직 좀 살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는 좀 비싸지만 이 기대감 요인이 과연 끝자락이 어딜지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요. 일단 현재로서는 지수 영향이 조금 크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 기대감 요인이 사라지지 않는 만큼 관심 있게 좀 보자. 그래서 지수도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밀려 있는 만큼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위치도 일단 밸류 부담이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기대감 요인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고사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성우 이사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이 기대감 요인 중에 하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이제 최대 주주로 경영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일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내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을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번에 트리거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살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삼성전자가 적극적인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협동 로봇에서 서비스 로봇까지 지금 확장하고 있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성장 레벨업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세요? 지금 여기에서 뭐 시가총액이 이제 한 3조 원대입니다. 그러면 매출을 대입을 해보는 거죠. 네. 그다음에 실제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시가총액 3조의 합당성 같은 경우는 로봇 같은 경우가 이 부분이 매출 그다음에 넘어서서 이익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연도겠죠. 그게 한 2026년 7년 단계에서는 오. 가능합니다. 그런데 미리 밸류를 우선은 가지고 온 거죠. 상용화 네. 단계에서. 그러면 현 시점에서 필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이 마진 같은 경우가
다른 업체 대비해서 월등하게 발달할 수 있는 구조인가 여부인데 그 부분은 갖추고 있습니다. 내재화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필요한 건 추가적인 투자 단행이겠죠. 네, 대기업단의 추가적인 투자 단행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짚어주신 것처럼 이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가 출시된다라고 하면은 삼성그룹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겠으니까 이 부분을 대입해서 실제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결국에는 대기업들이 앞단에서 얼마나 투자를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제 자금을 대주는가, 더 캐파가 얼마나 좀 넓어질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지금 26년, 27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삼성의 후광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당겨왔기 때문에 시총이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 멀티플의 적정성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파트너님? 적정성이라고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성장주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적자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젠 턴어라운드 돼서 흑자를 보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PER 산출이 어렵죠. EPS가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현재 예상 PER 12개월 포워드가 372배예요. PBR이 45배고 이 수치는 지금 우리 좀 전에 이야기했던 에코프로비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12개월 포워드 PER이 58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확실하게 고평가가 좀 돼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왜 삼성이 이 기업의 지분을 인수했고 앞으로 사업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저는 그 부분들이 조금 더 나와줘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활용하고 이 기술이 결국 좋았구나라는 게 입증이 되면 그때는 더 올라갈 수 있고 어떤 흐름들이 좀 나타나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상 삼성이 지분 투자했고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땡겨놨다라는 것까지밖에는 좀 보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을 조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의 어떤 행보가 지금 진행이 될지는 좀 더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는 삼성전자의 향후 협력 관계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관심이 좀 필요한 그런 위치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연초 대비해서 450% 가까이 상승을 했고 뭐 3만 원대에서 24만 원까지 뭐 8배를 이렇게 가면서 사실 뭐 6개월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시작인데 로봇주는 무조건 들고 있어야지 하는 분들이 좀 훨씬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유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이사님? 우선 지금 구간에서 우선은 고를 말씀드린 이유는 현 구간에서 막 매수를 해서 이게 전고점에 무조건 도달을 하니까 사자라는 점이 아니라 시장이 한 단계 조정이 나왔고 지금 여기에서는 기술적 반등은 가능한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추가돼야 할 거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두손 로보틱스가 상장하고 나면 로봇주는 당일 변동성이 우선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멘텀이 비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10월 관점에서 11월 타겟을 놓고 접근이 가능한 점도 있죠. 왜냐하면 시가총액 3조니까 11월 MSCI 플레이도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을 놓고 모멘텀이 부재됐을 때 시가총액 3조 이하에서는 또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수편님 모멘텀도 기억을 하자. 자, 이어서 이제 로보스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스타도 이제 9월 초에 로봇주 랠리에 동참을 하고 나서는 11일 이후로는 아래로 지금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두 분 모두 고 사인이 나왔는데 홍희진 파트너께 좀 여쭤볼게요. 역시나 좀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말씀해 주신 걸까요? 아직까지는 좀 그렇고요. 로보스타가 지금 최대주가 LG전자죠. 지분 33.4%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주인데 중요한 건 이제 LG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성장 모멘텀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상 지금 매크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를 무시했다라는 거는 결국 지금의 어떤 시장 하락이 굉장히 어떻게 분석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밀리고 어제도 빠지고 최근에 좋았던 종목들이 다 약해진 이유는 매크로 이슈가 저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요. 수주가 조금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제 수주가 좀 들어오기 위해서는 뭔가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자리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당장은 아니지만 기대감 요인은 아직까지 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등의 사이즈를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LG전자가 이제 대주주로 있는 이런 LG전자의 행보와 또 로보스타의 역할이라던가 어떤 좀 받을 수 있는 성장성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쪽으로는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사님? 우선 뭐 내재화를 시키기보다 협업의 구조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막 지분 투자, 추가 이런 측면보다는 LG 전자 같은 경우에 파이가 커지는 가전이라든지 로봇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업의 연결 정도로 우선은 보겠습니다. 협업 쪽으로. 이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만큼 그렇게 탄력적으로 오르지는 못했잖아요. 지금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파트너님? 말 그대로 박스권이고요. 사실상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거랑 좀 연관이 돼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은 추세가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조금 잘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박스권 하단 자리, 그러니까 27,500원짜리에 대한 어떤 지지력이 좀 중요한데 사실상 일단 반등 사이즈 같은 경우는요. 1차적으로는 21선, 그 다음에 35,000원짜리.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는 우리가 또 지수가 반등할 때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요. 현재는 이 박스권 플레이를 하신다라면 상당히 그래도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도의 기술은 에코프로비엠과 금양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로보스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대우 부품이 8%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동원 금속 역시 6% 강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자사주 취득 소식을 전한 키스코홀딩스 오늘 2% 상승 마감했는데요.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4.6% 상승한 21,3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사무용 가구업체인 퍼시스도 이름을 올리면서 3.8%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 주 라이트 메탈이 10% 상승한 상한가로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초박형 알루미늄 소재 부품을 개발하는 국책과제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이 소식 전해지자 바로 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 10% 상승한 4,455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뒤에 이어서 블루콤도 9%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비마약성 진통제 중국 특허 취득 소식에 어제 10% 그리고 오늘도 4% 빨간불 이어간 올리패스 시간에서도 강한 기세 이어집니다. 7% 상승하면서 2,8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화전자가 9.9% 하락하면서 하한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170억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이 소식 전해지자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9% 하락한 4,52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현재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4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 해지 소식을 전하면서 지금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 4.3% 하락하면서 4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볼까요? AB프로바이오가 5%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4% 빨간불로 마감을 했는데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면서 5%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위니아 보시면 계열사의 이딴 법정 관리에 그룹주 전체적으로 오늘 급락세가 나왔는데요. 추가적인 하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3.8% 하락하면서 6,402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인데요.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을 만나보기 전에 지금 떠있는 속보를 먼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브라질의 엠브레어와 이제 체결을 했던 4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이 있었는데 지금 해지가 됐다라는 공시가 지금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내용이 들어오면 또 상세하게 살펴드리겠고요.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탁 종목은 한중현 파트너 노을, 홍희진 파트너 SM, 그리고 이성웅 이사 SK 하이닉스 가지고 오셨는데요. 한중현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노을, 라이징 포인트 먼저 짚어주시죠. 네, 라이징 포인트로 설마 큐리옥스의 후속으로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서사적인 그 라이징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설마 큐리옥스의 뒤를 이을까라고 하셨어요. 지금 뭐 말라리아, 뭐 암 진단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데 성장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9월 초에 동사를 한번 다뤄보고 싶었는데 그때만 해도 주가가 되게 급등을 했어서 그땐 투자주의 경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규정상 못 가져왔는데 마침 오늘 해제가 돼서 그래서 오늘 좀 가져와 본 종목인데요. 이제 자막도 나가고 있지만 제가 오늘 갖고 온 이유는 우리가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되게 좀 핫했잖아요. 근데 그거랑 스킴이 엄청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려보면 그러니까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도 이제 동사도 좀 비슷하게 혈구세포나 이제 암세포를 보려면 이제 샘플을 이제 염색을 해서 그걸 씻고 말리고 그걸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 근데 그게 다 우리의 수작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공정 과정이 굉장히 비싼데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그거를 자동화에 성공한 거다라고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동사에 이제 현미경 제품이 있어요. 그걸로 보고 카트리지랑 진단 시스템으로 염색 시간도 단축하고, 그러니까 스킴 자체가 비슷한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말라리아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리아 진단, 혈액 진단, 암 진단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정의 그 큰 스킴 자체도 비슷해. 그러니까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의 스킴과도 비슷하고 말라리아 진단을 하든 혈액 진단을 하든 암 진단을 하든 전체적인 진단이라는 스킴 자체도 좀 공정은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구매력이 어디에 더 있느냐. 말라리아는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조금 제3세계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혈액부터 암 진단은 이제 아무래도 선진국 쪽의 비즈니스거든요. 먼저 말라리아부터 세팅을 해서 그 나라에서 암 진단까지 쭉 가겠다는 그런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쨌든 동사도 좀 중장기적으로 그런 보고 있는 포인트인데 다만 이제 조금 자, 이 가격 전략 같이 말씀드려 보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지금 동사의 비즈니스 모델 말고도 동사가 공교롭게도 이제 어제 무상증자 권리락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동사가 전통적으로 특정 그 인물의 정치 테마주로도 엮여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이슈들만 조금 수급적인 이슈들만 지나간다면 비즈니스 모델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라서 한번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런 이슈들이 지나간다면이라는 지금 전제 조건을 다셨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접근하기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당장보다는 저는 그래도 한 10월 중순 정도. 일단 무상증자 권리락 하면 이제 한 10월 중순쯤에 이제 신주 입고가 되거든요. 그때 또 전통적으로 좀 많이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때 한번 빠질 거고 그때쯤이면 지금 이제 좀 정치 테마주들이 또 시끌시끌한데 좀 한 번쯤 빠질 타이밍이 되니까 10월 중순 이후부터 10월 말까지 딱 그때를 트레이딩 포인트로 잡아서 한 연말까지 갖고 가는 전략 그렇게 한번 갖고 가면 어떨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리 추석 전에 소개를 해주시긴 했지만 저희가 잡는 것은 10월 중순 이후로 조금 맞습니다. 밀어놓는 걸로. 자, 그때 한번 이제 다시 또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고 홍희진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오늘 SM 가지고 오셨는데요.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네, 라이징 포인트는 음원 차트 한중일 1위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신인그룹 라이즈가 뭐 한중일 1위라고 하셨는데 실적 기대감도 좀 나와 있습니다. 엔터가 뭐 JYP도 그렇고 조금씩 이제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 같던데 실적 SM 어떨까요, 3분기에? 일단 제가 그동안에 뭐 하이브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엔터주는 3번씩은 다 소개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좀 처음인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엔터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은 저는 지금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기가 있는 그룹주, 그러니까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있는 그룹주, 그러니까 그 기업들, 그러니까 그룹이나 이런 어떤 실적들이 어느 정도 조금 안정적으로 지금 나오는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결국은 신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입 보이나 걸그룹이거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이번에 지금 신규 보이그룹이 지금 데뷔를 했습니다. 지금 라이즈라고 하죠. 근데 이제 9월 초에 데뷔를 했는데 지금 인기가 굉장히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엔터주에 대해서는 뭐 성장주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약간 성장주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을 오히려 좀 더 잘 집중하셔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팬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산업이 엔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성장성에 어떤 국한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측면이 있으면 이제는 실적이 어느 정도 조금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플러스 알파가 지금 새로 데뷔하는 어떤 그룹에 대한 주목도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오리콘 데일리 차트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QQ 음악 포털이죠. 여기서 뮤직 차트에서도 2주 연속 1위를 조금 한 만큼 저는 지금 주목하셔야 될 부분들이 지금 데뷔하자마자 인기가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뭐 NCT 드림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엑소라든지 여기서 이제 앨범 판매량은 상당히 조금 큰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박스권이 좀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뭐 하이브라든지 JYP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이제 반등을 하면서 엔터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들어오는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YG엔터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고 하반 경제에서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엔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좀 빠르게 매수로 네.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3분기 실적 자체는 520억 정도로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고 작년 3분기 보다는 이제 한 7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현재 지금 차트 보시면요. 일단 제가 볼 때는 매수 자리는 지금 사실 오늘 13만 2천 원짜리부터 조금 밀리면 더 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목표치는 일단 박스권 상단까지. 다만 이제 이 자리가 좀 매물이 좀 두텁기 때문에 매물서를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목표치를 좀 상회하는 전략이 좀 맞는 것 네. 같고 그다음에 손절 라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11만 원 좀 잡고 알겠습니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스권 매매로 15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성웅 이사의 라이징 스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좀 반갑게 오랜만에 등장을 했는데 라이징 포인트와 성장 스토리까지 한꺼번에 들어볼까요? 네, SK 하이닉스의 라이징 포인트는 메모리 가격 반등입니다. 이 부분을 기점으로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이겠고요.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보통 시장이 긍정일 때는 개별주 단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밸류 할인을 받는 그런 종목들 시장의 조정이 나왔을 때 이쪽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겠어요. 그다음에 연휴 이후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에 도래를 합니다. 당연히 3분기 실적은 좋지 않은데 이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실제 숫자 보여지는 부분도 턴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 보니 이제는 보자는 관점이겠고요. 가격 전략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면 이 가격 흐름상으로 봐도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점을 종합해서 매수가는 11만 2천 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9만 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을과 SM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홍희진 와우넷 파트너, 이성훈 글로온 파트너스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모아 데이터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중동과 동남아, 유럽 등 신규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오늘 17%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분위기 반전되면서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3,51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4위는 칩스앤미디어입니다. 비디오 반도체 설계 자산 개발 전문 업체로 ARM의 상장을 통해 IP 기업 가치 재평가가 기대되면서 칩스앤미디어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3거래 연속 상승하며 오늘 10% 급등했는데 고점 부근에서 마감한 만큼 시간에서도 강한 기세 이어집니다. 3.6%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는 위더스 제약입니다. 탈모 치료제 생산 준비 완료 소식에 오늘 급등했습니다. 장중 27%까지 올랐다가 윗골이 달면서 8%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시간에서도 분위기 좋습니다. 3.4% 상승하고 있습니다. 2위는 올리패스입니다.
비마약성 진통제의 중국 특허 취득 소식에 어제 10% 상승을 했고요. 오늘도 4% 빨간불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에서 더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7% 상승한 2,8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위는 한주 라이트 메탈 올라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요. 장 마감 후에 초박형 알루미늄 소재 부품을 개발하는 국책과제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시간을 거래해서 바로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내일장까지 연속성 있게 모멘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한주 라이트 메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올해 1월 한 중순, 중하순에 좀 상장한 종목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그때도 상장할 때 당시에도 그렇게 큰 기대감이 없었는데도 막상 상장 당일에는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주가 내리다가 한 4월에 다시 한번 주가 좀 오름세를 보이더니 그때 이후로 주가가 계속 쭉 조정세를 보여서 지금 가격은 상장 당시에 이제 시초가보다도 아래에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다이캐스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번 이제 자동차로 치면 그러니까 부분 이제 제품들을 해서 용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셰시 한 방에 딱 찍어내서 거기서 이제 해서 그래서 이제 원가를 낮추는 그런 공법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한국의 뭐 현대차나 현대기아차나 미국 일본의 도요타나 다 그런 땡땡 캐스팅 이 공법을 좀 다들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도 일전에도 현대차 하이퍼 캐스팅 도입으로 뭐 세계 최초 전자 고압 주조 공법 개발 현대차 고객사 부각 뭐 이런 이슈로 좀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마침 오늘 이제 초박형 알루미늄 소재 부품 개발 국제과제가 수주를 했다고 해서 시간의 상한가를 갔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걸 정확하게 뜯어보면 이게 이제 지금 최근까지의 좀 밸류를 받았던 다이캐스팅 공법이랑은 조금 살짝 거리가 멀어요. 뭐 엮으려면 엮을 수 있는데 살짝 거리는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에 상한가 간 이유는 그만큼 시장에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수급들이 시장에 아주 이런 자그마한 이슈에도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측면으로도 이 이슈 자체가 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지금 가격적인 측면으로 굉장히 해볼만한 자리에서 아주 작은 이제 호재가 발생했으니까 그냥 어차피 하루짜리인 거 내일 지나면 이제 연휴잖아요. 어차피 하루짜리 게임을 해볼 거면 이 정도면 해볼만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수급들이 지금 시간의 상한가 시세로 몰려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 한 슈팅 이후에 조금이라도 뜰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만 오늘 제가 이제 한주 라이트 메탈 말고도 다른 종목을 다 갖고 와서도 아마 다 비슷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내일은 여러분 이거 말고도 밀리의 서재가 상장을 합니다. 오히려 만약에 하루짜리 수익률 게임을 하실 분들은 차라리 밀리의 서재 상장하는 이 스케줄에 맞춰서 좀 가격대 잡고 플레이를 하는 게 하루짜리 수익률 게임에는 조금 더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한주 라이트 메탈이 사실 차량 경량화 관련 주잖아요. 자동차 부품주들의 랠리 때 함께 잘 가다가 현재는 주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이벤트성 상승으로 내일 좀 슈팅 기대해 보지만 다른 또 대안이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알테오젠도 살펴보겠습니다. 키트루다 SC제형 기대감이 급등했던 주가 오늘 반락하면서 20%대 급락세가 연출됐습니다. 오늘의 급락세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한데요. 향후 어느 방향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전략 세워나가면 좋을까요? 네, 알테오젠도 제가 지난주였을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TV에 나와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되게 좀 좋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지어 어제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데도 거의 혼자서만 좀 급등을 하는 모습. 그래서 어제 제 기억에 한 15% 정도 올랐나요? 그러다가 오늘 20% 가까이 20% 넘게 이제 빠졌는데 어제 오르고 오늘 빠진 그 양일간의 주가 흐름만 보면 그냥 이거는 수급적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전혀 비즈니스 모델이 바뀐 것도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수급적인 이슈였는데 다만 이제 어제 오늘 코스닥이 많이 빠졌는데 그걸로 본다면 그래 그냥 시장 빠진 정도 같이 따라갔다라는 셈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 이제 마이너스 21% 하락으로 해서 이제 곧 있으면 20일 이평선까지도 좀 도달을 할 것 같은데
그때쯤부터는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한 중기적인 시선으로 좀 갖고 가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시선으로는 모아가는 전략 살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한중현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 일제히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0.4% 하락, 선전도 0.6% 밀리고 있습니다.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가 1.5% 넘게 빠지면서 강하게 흘러내립니다. 중국 당국이 주가 방어를 위해 상장기업 대주주들의 주식 매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3년간 배당이 없었던 상장기업 혹은 주가가 IPO 때보다 떨어졌거나 시총이 기업의 순자산 가치보다 낮은 이런 기업들의 대주주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곳은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5천여 개 기업인데 사실상 절반에 해당합니다. 주가 방어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중국인데요.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유럽 시장도 체크해보시죠. 오늘 독일은 0.77% 빠지면서 출발합니다. 내일 독일에서는 10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됩니다. 프랑스 어떻게 출발했는지 함께 체크해보시죠. 까크 지수 역시 1% 넘게 빠지면서 강하게 밀립니다. 내일 프랑스에서는 실업 관련 지표가 발표됩니다. 8월 구직자 수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마영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